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이 태양광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핫합니다. 그렇게 핫하게 된 이유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이 에너지 발전 비율을 낮춰오면서 이쪽 분야에 2년 동안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가 주는 만큼 그 시장 규모가 성장성도 더디게 되고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쪼그라드는 면도 있었죠. 그리고 특히 내수 시장 면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막히면서 이 내수 시장 자체가 태양광 같은 경우 완전히 막혀버렸고, 이 해상 풍력 발전 같은 이런 이 분야도 이 지역색을 갖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호남의 해상 발전,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전면 재검토가 되면서 거의 사업이 올스탑하다시피 했고요. 신규로 이제 허용, 그러니까 이 건설을 허용해준 케이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영남 쪽은 그나마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자금 지원도 해주고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 예산도 배정해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 지역, 이 영남권 그 해상 풍력 발전은 그나마도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 호남 쪽 서해안 그 해상 풍력 발전은 거의 뭐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이 진보라는 사람들의 이런 진보 쪽에, 그러니까 진보 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부패,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이렇게 이 이미지를 씌워버려가지고 금융권에서 이쪽에다 혹시 대처되었다가 괜히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이 태양광 쪽은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이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어려운, 내수시장이 거의 뭐 얼어붙었다 해도 할 만큼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흐름이 이 신재생에너지 쪽 발전량을 늘리고 기존의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 같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줄여가는 것이고, 또 원전도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 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는 뭐 한여름 뭐 에어컨 많이 쓸 때도 그렇고 한겨울에 난방기 많이 쓸 때도 이 에너지 그 전력의 예비율이 거의 두 자릿수 10% 이상 넘습니다. 그만큼 발전소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놨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전력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발전소들을 너무 지었고, 또 그 지은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또 가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전기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유럽 국가였으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한테 남아도는 이 전기를 팔 텐데,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섬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전기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땅만 빌려줘도 이걸로 그 우리도 좀 괜찮고, 북한도 뭐 말 그대로 송전탑 대여료 같은 것도 먹으면서 좀 먹고 살만 할 텐데, 이게 서로 좀 손발이 너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태양광 쪽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 업체들이 거의 휩쓸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런 태양광에 들어가는 원료 물질부터 시작해서 소재, 또 중간 재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이제 소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모듈을 만들고 또 이 태양광 전지 패널을 만들고 하는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는 분야에서 우리는 좀 경쟁력을 갖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2019년 그때까지의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이 모듈,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의 63%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셀 시장의 79%, 또 웨이퍼의 97%, 인곳의 95%, 모듈의 72%.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셀과 모듈과 폴리실리콘만큼은 그래도 좀 이 다른 웨이퍼나 인곳처럼 90%대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
중국 업체가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한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마저 기업들이 이제 손을 놓고 나가면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거의 독과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이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위에 보시게 되면 이 웨이퍼나 뭐 웨이퍼뿐만 아니라 셀이나 모듈까지도 이제 70%에서 80%를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이 중국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폴리시콘 양을 보게 되면 중국 신장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그 이 신장 위구르인들, 회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이 노동비가 싸게 그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다 해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태양광이나 뭐 신장 위구르산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 수입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전체 중국에서 생산하려고 거의 반쯤 되는데요. 이 반이 생산되지 그러니까 국제 시장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OCI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커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장 위구르 지역, 이 지역은 그 1대1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비단길, 그 실크로드의 출발, 중국 쪽 출발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1대1로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저 서유럽까지 이 옛날에 예전에 그 실크로드를 다시 재건해서 중국으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생산품들을 이 배가 아닌 그냥 도로로, 열차로 또 트럭으로 바로 실어서 이제 유럽까지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 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국 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 그 북한 쪽하고 철도만 연결하면 우리로서도 이 일대일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건 중국이 지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 한국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미국이 뭐 반대하고 중국하고 견제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물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런 회해족이라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넘어서 이제 독립국을 지향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이 지역 사람들을 탄압하고 중국 한족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와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반인권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태양광 제품들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이 중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지난 이 도널드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중국에 대해서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무역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 예전에는 앞에서 봤던 그 신장 위구르족의 그 반인권적인 노예 노동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이 부분을 문제를 걸면서 이 보조금 때문에 중국이 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할 수 있다라고 해왔고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도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가 워낙 나빠지니까 중국은 생산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들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별 상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WTO의 규정에 어긋나게 이런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왼쪽 볼기짝이나 오른쪽 궁뎅이나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가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정부 보조금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제품들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또 독일에서 만든 또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국제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다가 그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고 그런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 한국 기업들도 뭐 미국 시장이나 그런 국제 무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 중국 제품들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셀도 만들 수 있고 모듈도 만들 수 있고 패널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중국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딸리는 기술 부분을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워낙 국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내구성을 포기하고 3년에 한 번씩 패널을 갈아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들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바이어들은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워낙 싸면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제품을 한번 사면 10년 동안 패널을 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내구성에 대한 신뢰는 있죠. 하지만 굳이 10년 갈 제품을 그 태양광 발전소에다 설치할 필요 없이 3년마다 갈아주는 것도 자기들도 중간중간 비용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 태양광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고율의 관세를 미국이 매긴다고 하면 우리는 뭐 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그 미국을 WTO에 제소합니다. 이거는 그 미국이 불공정하게 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WTO의 이런 규정을 위배해서 그 자유무역에 반하는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 똑같이 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이 중국도 미국 제품이나 미국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엄포만 났지만 올해부터는 실제로 고율 관세를 미국의 제품에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미국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전 같으면 중국이 몇 대 맞고 그냥 맵짓으로 버텨내겠지만 지난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서 중국도 이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상품의 중국 시장 내 접근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WTO의 보복 관세를 이용해서 보복 관세를 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2023년 1분기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화 QCL이 상업용이나 또 주택용 양쪽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중국 회사들이죠. 그만큼 중국 회사들이 이 미국 시장도 이 상업용이나 또 주택용 태양광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워낙 도널드 트럼프가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는 정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널드 트럼프의 11월 달에 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의 한 가지로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중국산 전기차에다 관세 4배를 뭐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중국차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20년 전에 한국 현대차 보기 어렵듯이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도 그 중국산 전기차를 보기에는 길거리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만큼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기본이고 거기에 드문드문 현대차의 그 전기차가 드문드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드문드문 보이는 정도입니다. 즉 뭐 테슬라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태양광 이쪽 분야도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태양광 양면 그러니까 패널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고 나온 겁니다. 왜냐? 이 중국의 이 저가 태양광 패널 같은 중국 태양광 상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미국인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중국의 태양광 양면 패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싼 가격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 시점까지는 맞고 어느 시점부터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러한 비난을 직면해서 일부 이 태양광 패널 공장들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주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이 중국의 이런 보조금 때문에 자신의 자국의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선에는 표를 얻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양면 패널에다가 14.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미국은 특히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기 임기 내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 전력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0% 뭐 100% 이게 아니라 14.25%라는 비교적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중국 업체 제품과 한국 업체 제품이 거의 미국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막 길길이 뜨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건 자기를 한 맞았으니까 당연히 그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WTO 같은 데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는 게 맞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도. 자, 이 태양광 발전 관련된 주 종목들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폴리실리콘 같은 데 유명한 OCC나 KCC, 그러니까 OCI나 KCC 같은, 그리고 또 이런 모듈부터 패널까지 뭐 태양광 발전소 건설부터 또 운영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하는, 이쪽에서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보다는 시작부터가 해외 시장을 먼저 또 파고 있고, 또 아프리카 지역 같이 HD 현대라는 모기업이 고객사를 갖고 있는 앙골라 같은 데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든지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중국 제품에 대한 그 고율 관세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중소기업들 중에서 신성ENG와 SDN 같은 경우도, SDN은 국내에서 그나마 내수시장에 그 아리백 펀드랑 손을 잡고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국내 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SDN이 그나마도 내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여길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쪽이나 북미 시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왜? 중국 제품 가격이 이제는 비싸지게 됩니다. 관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한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장 여건이 바뀌는 겁니다. 신성ENG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신성ENG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시장 탐색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 S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대명에너지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특히 이 태양광 발전소를 그 기획부터 시작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할 수 있는, 턴키로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이 태양광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 세 가지, 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2050 탄소제로 기후 협약,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태양광 발전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태양광 업체들은 말 그대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여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은 앞에서 한참 많이 설명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상품들에 대해서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태양광 이런 셀 같은 게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어서 중국 제품과 경쟁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면이나 성능 면이나 품질 면에서 우수한 우리 한국 기업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2050 탄소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리백하고 또 통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기후 협약에 의한 서로의 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비율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정부들, 각국 정부들의 이 재정 투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이 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리 인하, 미중 무역 전쟁, 이걸 또 다른 말로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2050 탄소 제로 기후 협약, 이 세 가지는 이 태양광 발전에 민감하게 주가의 그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